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0.66% 상승, 코스닥도 0.72% 상승 마감을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그대로 흐름은 이어지고 있죠. 요 박스권을 돌파하면서부터는 변동성이 조금 이제 줄어드는 대신에 견조하게 좀 마음 편하게 우리가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흐름이 지속될 것이다. 어디까지? 121선까지 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121선 얼마 남지 않았고요. 요쯤에서 이제 저항이 조금 나왔다가 다시 재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고, 맞고 좀 밀린 다음에, 요 정도 구간에서 이제 여기서 고점 만들고 가격 조정이 이루어졌다면은 이 이평선들을 이렇게 이제 천천히, 모아가는 작업들, 이 필요하죠. 그렇게 되면 이제 가격보다는 이제 기간 조정으로 옆으로 박스권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고요. 일단 여기서 이제 가격 조정이 일어나면서 이 구간에 굉장히 지금 악성 매물들이 많이 쌓여 있을 거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다이렉트로 이렇게 이제 뚫어주는 흐름이 나오기에는 지금 시장에서 매물도 부담스러울 거고, 사실은 전쟁 리스크도 어느 정도 다 선반영이 되면서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이상의 이제 시장을 폭발적으로 견인할 수 있는 호재가 필요합니다. 네, 어떤 그런 호재 없이 이렇게 이제 뚫어주긴 좀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딱히 시장에 드리워질 악재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요 정도 구간에서는 이제 진통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이렇게 이제 천천히 이 매물을 소화하러 가는 흐름이 나와주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박스권 흐름으로 계속해서 이제 옆으로 횡보하는 기간이 가져질 수도 있고요. 아무튼 시장은 일단은 딱히 크게 우리가 걱정할 부분은 없을 것 같다. 일단 이제 3월 한 달간 시장은 개인적으로 매우 수익 내기 어려운 시장은 아니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 이제 리딩방 회원님들도 제가 매매 결산 올려드렸잖아요. 20 종목 수익 내고 두 종목은 짧게, 하나는 마이너스 2%, 하나는 마이너스 3% 정도로 손절 냈고, 나머지 20 종목은 전부 다 이제 수익으로 좀 나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4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금요일 날이 첫 거래일이었고, 이제 저희 리딩방은 매도 완료된 종목이 없었고, 오늘 어떻게 보면 이제 4월 첫 익절 종목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제 방송에서 말씀을 안 드렸나 싶었었는데 넘어갔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넷게임즈를 저희 리딩방에서는 요날 이제 좀 매수 사인이 좀 나가가지고요. 11선 눌림목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반등 나올 때 고가권에서 비교적 고가권에서 잘 좀 매도를 하면서 수익을 챙기고 나왔습니다. 나름대로 그래도 이제 합병 이슈 가지고 거래가 터졌던 앤데 상한가를 가지는 못했지만 그러니까 이날 이제 얘가 상한가를 가줬으면 첫날에 이런 흐름이 나오진 않았을 거예요. 아마 이런 구간에서 이렇게 조정봉이 나오게 되면 이틀 이음봉 정도로 눌림목을 공략해 볼 수 있었겠죠. 근데 이날 상한가를 가주지 못했고, 합병에 대한 재료가 어떻게 보면 이제 단기적으로 소멸될 수 있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고가권에서 잡기는 좀 무리가 있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재료 소멸을 좀 반영을 해서 상한가도 못 갔으니까요. 충분히 눌림이 나와서 요 정도면은 좀 다 빠졌다 라고 싶은 구간에서 접근이 들어가면 그래도 핫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 반등은 준다. 그래서 이때 이제 5일선 공략도 조금 고민을 했었는데 이때 패스를 했고요. 이렇다 할 이제 양봉도 없이 시세가 시작됐던 요 구간, 거기다가 이제 11선 눌림목 자리까지 밀리는 걸 보고 저희 리딩방에서는 이날 매수가 좀 들어갔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던파 구글 앱스토어랑 애플 앱스토어 양대 마켓에서 이제 1위 했다는 뉴스가 주말 동안에 있었고요. 오늘 일단 슈팅 좀 나와줘서 수익을 좀 잘 챙기고 나왔던 그런 매매가 됐고요. 이 이후로는 이제 넷게임즈는 공략을 하기가 조금 일단은 좀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아요. 뭔가 또 재료가 있어야 또 흐름을 만들어 갈 수가 있는데 합병 재료는 이제 끝이 났으니까
이 이후로 좀 뭔가 새롭게 재료가 생기는지 혹은 뭐 게임 섹터 테마에 훈풍이 좀 수급이 좀 들어오는지 정도 체크하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뭐 현재 저희 리딩방 매매한 거 복귀 한번 해드려 봤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쌍용차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일단 정리를 좀 해놓은 게 있는데 지금 이제 에디슨 EV의 쌍용차 인수가 무산이 되고 거래 정지까지 맞으면서 그쪽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나가리가 났고 그러면서 예전에 한번 인수설이 돌았었던 SM그룹 쪽에서 이제 찌라시가 날라가면서 나오면서 남선알루미늄이 급등을 했는데 사실 저도 이제 계속 그러니까 종목의 끼는 어마어마해요. 뭔가 좀 세력들도 확실하게 작업이 들어온 것 같고 이대로 죽지는 않을 것 같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이제 재료를 믿고 매매를 해볼 수가 있고 오버나잇도 하는 건데 세력이 마음 먹은 대로 움직이는 종목이긴 하나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SM 쪽에서 인수 사실무근이라고 이제 좀 밝힌 상황인데 이제 어떤 세력만 믿고 뭐 이렇게 오버나잇을 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종목이 아닌가. 그래서 얘는 이제 뭐 접근을 하더라도 좀 뭐 장중 단타 용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물론 이제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는 종목은 맞으나 언제 어떻게 뭐 이런 날처럼 화환가 맞고 이래버릴지 모르는 거니까 이 종목을 매매해서 얻을 것보다 뭔가 좀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는 악재에 의해서 잃을 게 맞을 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이제 리스크가 좀 너무 큰 종목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뻔히 뭐 이런 구간에서 뭐 이렇게 분할 매수하면은 수익 구간을 준다라는 감은 있지만 매매하기가 조금 꺼려진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뭐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은 없어요. 물론 뭐 갈 수도 있고 지금 움직임을 보니까 뭐 사실무근 이딴 거 재료 뭐 이딴 거 상관없이 지금 쌍용차가 너무 핫하다 보니까 뭐 땡길 것 같긴 합니다. 세력이 그냥 마음대로 움직임을 가져갈 것 같기는 해요. 거기다 뭐 막말로 너 근데 인수 안 한다면서 왜 올라? 라고 하면은 뭐 시장에선 항상 명분을 찾는 건데 뭐 알루미늄 가격 상승 가지고 올려버릴 수도 있는 거니까 갖다 붙이려고 하면 저도 참 끼가 너무 좋으니까 매매를 참 하고 싶은데 방송에서는 제가 이 종목 적극적으로 매매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하다라고 정리를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에디슨 EV도 사실은 마찬가지인 거죠. 얘 끼 너무 좋은 종목이고요. 뭐 이런 구간에서 뭐 장중 단타 활용해서 수익 충분히 낼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말씀드릴 수 있죠. 뭐 이날 같은 경우에는 저점이랑 고점이 거의 뭐 변동성이 한 50% 나왔나요? 이날? 그쵸? 60% 넘게 이제 뭐 변동성이 나왔고, 뭐 이런 거 단타하기 좋고 수익 내고 나올 수 있죠. 근데, 이런 거는 사실 이제 또 고수의 영역이고 어디까지나, 이런 거를 이제 방송하는 전문가가 적극적으로 매매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거니까요. 아무튼 뭐 남선알루미늄은 그런 종목입니다. 매매하면 수익을 줄 것 같은 참 좋은 종목이긴 하나, 마음 편히 오버나잇을 할 수 있는 또 그런 종목은 아니다. 5% 10% 먹다가 한가 맞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리스크가 큰 종목이기 때문에 적극 추천을 제가 뭐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기는 너무 좀 힘들 것 같다. 고수들만 좀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지금으로서는 가장 현실적으로 인수 가능해 보이는 건 이제 쌍방울 그룹뿐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이제 KH 필룩스 그룹도 뭐 인수전에 좀 뛰어들겠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급등이 나오기는 했지만 뭐 얘네들도 또 그냥 뭐 그냥 재료 이용해서 주가를 부양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뭔가 믿음을 갖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쌍용차 관련주는 저는 쌍방울 그룹주만 매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얘네들 매매해서 수익을 낼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린 항상 수익보다 리스크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으니까요. 이제 쌍방울 같은 경우는 아무튼 그 신사업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예전에 그 이스타 항공 인수하려고 한 1200억 정도 실제로 실탄을 마련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음, 현실적으로 뭐 가장 근접해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들지만 얘네들도 또 뭐, 속내가 어떨지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거니까요. 어느 정도 좀 위험한 구간이 오면은 그때부터는 오버나잇을 좀 안 하는 구간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에디슨 EV가 뭐 인수 재료로 이렇게 상승을 시켰던 부분, 이런 부분,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현대사료가 점상 랠리로 땡겨주면서 투심을 약간 또 자극시켜준 부분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 얘네도 지금 재료가 뭐 제대로 붙었기 때문에 언제까지 가겠다 뭐 또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시장은 항상 분위기라는 게 있는데 분위기를 현대사료가 그러니까 현대사료가 만들어 놓은 판에 재료가 잘 붙어가지고요. 와 이것도 점상 트렌드가 생기는 건 아닌지. 근데 항상 이 트렌드는 두 번째까지만 좀 통용이 되고 세 번째는 좀 약하게 되죠. 그래서 얘들도 뭐 이제 현대사료처럼 정산 풀리고 이제 첫 투매가 나왔을 때 공략을 한번 뭐 해볼 수 있겠죠. 뭐 내일 풀릴지 모레 풀릴지는 모르지만 어찌됐건 이제 풀리는 시점에서 만약에 갭을 높게 띄웠다가 윗구간에서 이렇게 내려온다면은 이 마지막 점상 간날의 종가 부근이 첫 툼에 어떤 큰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가 있을 것이고, 갭을 높게 띄우지 않고 움직이다가 이렇게 이제 떨어진다면은 너무 고가권에서 첫 툼의 지지점을 잡으시면 안 되고, 이제 이평선 뭐 한 2일선이나 3일선 구간까지 눌림이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이런 구간들을 첫 투매의 반등 타점으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제 EM 플러스라는 종목도 인수 컨소시엄 참여를 뭐 검토 중이다 뭐 이런 뉴스 나오면서 상한가를 만들어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거는 좀 하지는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뭐 한탕 해먹고 그냥 분위기 타가지고 한탕 해먹고 나갈 수도 있는 거고, 언제 어떻게 또 그냥 뭐 참여 의사 없다라고 하면서 급락 나올지 모르니까요. 요런 애들은 뭐 그냥 뭐 지켜보시는 용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쌍용차 얘기만 너무 오래 한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지금 이제 4월 4일부터 10인 그리고 이제 12시까지로 변경이 되어졌고, 요게 이제 2주 한 다음에 2주 후에 아마도 거리두기가 완전 해제가 되지 않겠나, 거의 지금 그렇게 보고 있죠. 뭐 중대본에서도 이제 정점은 좀 지난 것 같다라고 브리핑이 좀 나왔고, 그렇게 되면은 이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움직임이 이 2주 동안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실제로 이제 뭐 2주 후에 완전히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실외 마스크가 이제 제한이 또 해제되면은 그때쯤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 움직임이 나오다가 재료 소멸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가장 좋은 시점은 아마 이번 주에서 뭐 다음 주 한 초중반까지가 될 거기 때문에 리더스 코스메틱, 이츠함블, 하이로닉, 뭐 TJ 미디어 다 좋습니다. 위에 세 개는 이제 뭐 마스크 제한 해제 관련해가지고 미용 관련주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생활 관련주로는 이제 TJ 미디어랑 뭐 제주 맥주, 뭐 제주 맥주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시간 제한이 완전히 없어지게 되면은 뭐 충분히 재료가 또 다시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도 차트 보시면은 이 가격대를 넘어서는 순간 요 가격대에서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슈팅 나올 수 있어요. TJ 미디어는 일단 시세를 한번 일단 내고 살짝 이제 뭐 조정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조정 나왔다가 다시 이렇게 리오프닝 애들 움직임이 나올 때 같이 움직일 수도 있을 것 같고, 항공주들은 오히려 조금
지금 이제 거리두기랑은 이제 여행주들이랑은 아주 그렇게 밀접하게 상관관계가 있지는 않죠. 그러니까 뭐 전 세계적으로 좀 이제 그러니까 뭐 위드 코로나로도 가고 있지만 지금 항공편이 생각보다 많지 않고 물론 이제 여행객들이 늘고는 있지만 코로나 전 수준으로 활발하게 항공편이 많아진다거나 지금 가장 이제 또 생각보다 해외여행을 활발히 못 가는 부분이 비행기표 가격입니다. 근데 어찌됐건 여행 노선이 좀 늘어나고 분위기가 좀 바뀌는 시점이 언젠가 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때 맞춰서 시세가 한번 또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여행주들도 지속적으로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도 뭐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거의 그대로 진행이 된 것 같은데요. 저번 주에 제가 요번 주는 그러니까 저번 주에 멘트를 방송에서 들을 때 이번 주는 아마 윤석열 정책주였던 원전, 그러니까 가장 먼저 움직였던 게 원전, 그 다음에 뭐 건설, 그 다음에 뭐 디지털 플랫폼,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책주는 아니지만 이 주에 같이 움직였던 애들이 로봇이랑 이제 메타버스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보면은 시세를 같은 타이밍에 줬기 때문에 조정도 같이 받고 돌림 반등이 나올 때도 아마 다 같이 비슷한 시점에 나올 확률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저번 주는 이제 조정 구간이었고 아마 이번 주쯤에 윤석열 정책주랑 로봇 메타 애들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확하게 이제 뭐 금요일날 잠깐 반등 나왔다가 밀려긴 했지만 오늘 다시, 그러니까 한신기계도 뭐 사실 뻔한 패턴일 겁니다. 여기서 이제 들어왔던 단타 물량들 갭 띄우고 한번 치면서 여기서 이제 털고 나가게 만들어 준 다음에 다시 말아 올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1차 파동, 2차 파동, 3차 파동의 수순으로 저는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신기가 여기서 이제 만약에 뭐 하루 이틀 쉬었다가 갈 수도 있고 내일 바로 뭐 갈 수도 있겠지만 한신기가 여기서 조금 더 치게 되면 조금 이제 덜 따라왔던 원전 애들이 뭐 보성 파워텍이나 일진파워 이런 애들도 추가적으로 움직임이 시세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서 순환매가 돌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거기다가 건설주 애들도 저번 주에는 이제 조정 건설은 뭐 오늘까지도 살짝 어떻게 보면 조정인데 지금 순서를 보면 원래 맨 처음에도 윤석열 정책주들이 가장 먼저 움직인 게 원전이고 그 다음에 건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플랫폼이었잖아요. 근데 오늘 이제 원전이 움직였으니까 뭐 무조건 이렇게 순서를 지키는 건 아니지만 시장의 심리라는 게 항상 그렇기 때문에 건설주가 또 뭐 내일이나 뭐 내일 모레쯤에 한번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다. 충분히 이제 조정받고 살짝 이제 3부터거는 이제 조금 유중이 있어가지고요. 조금 그렇고 혹시 반등이 나온다면은 뭐 동신건설이나 범양건영이나 뭐 이화공영, 일성건설이 지금으로서는 뭐 가장 유력해 보이기는 한데 아무튼 요 정도쯤에서 뭐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은 이제 재료가 내일이 있으니까 오늘 미리 움직임이 나와 버렸습니다. 와, 얘 때문에 오늘 장중에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이렇게 딱 이제 도지 형태였고 저희 이제 리딩방 회원님들한테 종배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뭐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죠? 제가 이런 거 가지고 뭐 거짓말 잘 안 하는데 근데 넣어놓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종배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쏴버리더라고요. 뭐 재료도 제가 알고 있었고 내일 오후 2시에 디지털 플랫폼 정부 TF 1차 회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내일 뭐 시간에서 가거나 내일 갭 딱 띄우면서 한번 치거나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와 이거 장중에 쏴버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또 내일 2시쯤에가 단기적으로는 또 재료 소멸이 될 수도 있으니까 얘도 칠라면 오전에 이렇게 한번 쳐줘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안 치면은 좀 이렇게 다시 눌림을 좀 기다려야 될 수도 있어요. 약간 최근에 디지털 위안화 관련주였던 한네트처럼. 그러니까 얘도 그래서 이렇게 이제 뚫어놨으면 가야 되는데 이렇게 여기서 이제 밀려버렸거든요.
뭐 근데 여기서 한번 또 접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니까 추적이 필요하겠고, 이제 데이터 솔루션도 뭐 여기서 접고 뭐 2차 회의 뭐 재료나 이런 거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말아 올릴 수도 있는 거고, 내일 바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요거 이제 뭐 내일 흐름 보면서 판단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일 거고요. 그다음에 로봇주들도 잘 조정을 받으면서 눌림목을 이쁘게 만들어 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메타버스도 마찬가지죠. 얘네들도 반등이 아마 이번 주쯤에는 한번 나와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총리 관련주들은 어제 방송에서 제가 다뤄드렸나? 기억이 조금 가물가물하네요. 왜냐하면 어제도 제가 방송을 할 때 정신상 그 뭐야 감기 기운이 아주 그렇게 완벽히 가신 상태는 아니어서 지금도 사실은 몽롱해요. 좀 몽롱한 상태인데 기억이 좀 안 나긴 하는데, 얘는 이제 어제 총리 후보로 지명이 됐기 때문에 아침에 혹시 반등이 나온다면은 이제 그때 탈출을 했어야 되죠. 왜냐면 이제 단기적으로 재료 소멸이고, 얘는 이제 조금 더 뭐 이제 눌림이 나오고 하방 경직이 일어난 다음에 뭐 이제 청문회 거치고 나서 정식으로 만약에 이제 임명이 되면 그때 이제 뭐 단기적으로 빠져나올 수 있을 만한 뭐 반등 정도는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런 식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일동제약인데요. 얘도 이제 제가 조심스럽게 한번 다뤄드렸던 게 이제 이때쯤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사실은 일봉상으로 보면 아직까지도 뭔가 이렇게 시원하게 이렇게 미쳤다 싶을 만큼의 슈팅이 나온 적이 없다라는 게, 야, 이거 피날레 슈팅이 아직 안 나온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괜히 이제 제 말 때문에 뭐 너무 이제 몰입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조금 말씀드리면서도 좀 조심스러웠던 게, 이때 당시에 이제 방송에서 지금까지 이제 대시세를 냈던 바이오 종목들, 뭐 신라젠, 뭐 신풍제약, 박셀바이오 요런 애들의 항상 보면 공통점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잖아요. 항상 이 시세 출발점이 10,000원 언저리였던 애들이 시세를 크게 냈다. 뭐 신라젠이 뭐 한 15만원, 15배 갔고, 신풍제약이 한 20만원 갔죠? 박셀바이오가 30만원 갔고, 야, 어떻게 보면 근데 이런 애들에 비하면 일동제약이 지금 요런 어떤 슈퍼, 정말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종목의 대열에 끼기 진짜 일보 직전인데, 아직까지는 뭐 7배 정도. 야, 이게 끝일까 아니면 오히려 시작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저도 지금 하고는 있어요. 근데 아무튼 확실하다는 표현은 제가 빼겠습니다. 아직 피날레 어떤 슈팅? 한번 이렇게 진짜 이거 미친 거 아니야? 라는 소리가 나올 만한 그런 피날레 슈팅이 한 번 정도는 남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는 않기는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내가 이렇게 좀 확신을 해도 항상 리스크 관리, 가장 큰 곤경은 항상 그러니까 마크 트웨인이 했던 그 말을 저는 이제 주식하면서 진짜 가슴에 새기고 사는데, 이 곤경, 뭐 큰 손실, 좀 더 와닿게 표현하면 그런 뭐 큰 손실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리스크 같은 것들은 뭔가를 몰라서 곤경에 빠지거나 큰 손실을 보는 경우보다는 뭔가에 너무 과하게 확신해서 빠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뭔가를 몰라서 곤경에 빠지기보다는 뭔가를 너무 확신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맞지 않았을 때 큰 공경에 빠지거나 큰 손실을 입거나 큰 리스크를 감당해야 하는 일이 온다. 요 말을 저는 항상 가슴에 새깁니다. 그래서 뭔가 모르고 두려울 때는 좀 떨어진다 싶으면 차라리 손절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주식하면서 크게 뭐 내 계좌를 망가뜨리지 않거든요. 근데 항상 내 계좌를 완전히 이제 무너뜨려 버리는 것은 뭔가 이제 확신에 차가지고 비중 베팅, 몰빵, 과한 레버리지 사용, 이런 것들이 항상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럴 것 같다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너무 과한 어떤 뭐 포지션을 취하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럴 거고요. 네, 오늘은 그러면은 요 정도 말씀을 드리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주식이 좀 어려워서 저희 이제 리딩방 참여해서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카톡으로 뭐 문의라고 좀 남겨주시면 제가 안내사항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